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신고하지도 않은데 얼른 한번 알려주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일단은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정리하자면 오늘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자, 언제 앞으로 조근을 뭐뭐라고 할 때라고 나오면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거를, 자, 이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연습하면서 또 근계수에 관한 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앞에 제가 검산식 때처럼 여기는 근계수만 잘해도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몇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방식은 일단 한번 쭉 풀면서 근계수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가 공식을 안다고 그걸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계수를 이렇게까지 써봤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계수를 써보세요. 그럼 뭐가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 일단 워밍업 해볼게요. 이 정도는 워밍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읽어보시면 두근이 뭐뭐라고 할 때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근계수 멘트야. 실제로 이제 고2 학생 중에도 이 습관이 잘 되는 친구는 유형이 아니야. 왜 딱 이 말만 알거든. 그러니까 물어봐요. 뭐야? 근계수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진짜. 그 내가 찍어놓은 영상 보여주고 싶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좋은 습관인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요 식의 두 분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까지 끊고 뒤로 보지 말고 합곱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야. 딱 봐도 안 예쁘잖아. 그치? 자, 두 분의 합. 지원아 얼마? 두 분의 곱. 민서가 얼마? 10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거 구하래요. 혹시 변형식 아시겠어요? 이제 유명한 이름은 변형식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검색해 보시면 합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서 푸시는 문제예요. 이해돼? 자, 정답은 1번 나오는데, 자, 맞은 친구 오케이 통과. 자, 그 다음 2단계 4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워밍업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좀 잘 들어보시면 근계수, 근데 검사식만큼 닙자는 모르겠고 일단 근계수 괜찮구나. 이 정도도 금방 푸니까 50초 드릴게요. 50초 안 걸릴 것 같은데. 50초. 그러니까 앞으로 근계수 멘트가 딱 나오면 이제 근계수를 하고 넘어가세요. 습관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쓰임이야. 근계수에. 그러니까 합곡을 구해놓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그런 거. 자, 얘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번에는 뭐뭐라고는 안 나오고 얘랑 얘라고 할 때입니다. 역시나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합곱을 한번 구해볼 건데, 두 근의 합 근으로 한번 구해보시고요. 자, 두 근의 합을 개수로 한번 구해보시면 이렇게, 요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A 값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두 근의 곱. 자, 요거 두 개 켤레 관계거든. 자, 켤레를 외울게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개수를 가지고 하시면 A분의 C 요렇게 해서 같겠죠. 자, 구해보시면 요게 4분의 5가 되고요. 양쪽에 2 곱하시면 양쪽에 마이너스 2 곱하시면 B 값이 안 예쁘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 정답은 5번인데, 자, 맞은 친구 근계수에 관련 내용입니다. 또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
이제 조금씩 막 현혹을 시켜요. 막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자, 관심 없고 근계수 멘트가 나오면 합곡부터 구하세요. 좋을 일 많을 거예요. 6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까지 최대한 끝을 내고 싶은데 그 다른 책에 그 책이 이제 숙제 보면 좀 더 어려워. 뭐또 말이 많더라고. 좀 혹시 안 되면 그냥 다음 시간에 한 1교시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맞춰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나가겠습니다. 이제 2차 함수 나와요. 중산대교. 또 역시나 그때 했던 내용도 물론 아셔야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비밀들 알려드릴게요. 비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는 목요일 날 듣는 겁니다. 목요일은 특강이 있어요. 목요일은 원래대로. 자, 특강이 이제 목요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6번 문제는 자 한번 볼게요.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까지 끊어봐. 그리고 뭐 하자고? 자, 두근의 합. 자, 개수로 구해보시고 두근의 곱. 개수로 구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셨나요? 그리고 자, 왼쪽에 봤더니 여기 합금 나와 있잖아. 아직까지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K, 이 자리에 2K-1. 이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 1, 3, 1 맞불해서 해보시면 2K 빼기 3, K 플러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정수라고 있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인데 맞은 친구? 네, 이런 식으로 근계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저 하나 대볼까? 7번. 7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시간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하는 거야 일단. 왜냐하면 결국 근계수를 많이 해보시면서 어떤 정말 또 믿음이 생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딱히 있진 않아요. 아니다. 나름 있어요. 알려주시면 하지. 모태신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저는 이 수학 어떤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수학의 좋은 점은 배신 안 해, 배신. 사람을 배신하거든요. 수학은 배신 안 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정말로 배신 안 할 거니까 열심히 해서 첫 시험에 정말 목숨을 거세요. 학원 한 5년 차인데 해보니까 느낀 게 첫 시험 때 많이 갈려요. 그때 잘 본 친구는 보통 이제 그걸 이어가, 페이스를. 본인이 잘 보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 그때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서. 더 열심히. 근데 이제 안 나오면 맛이 없잖아. 저희 3월 달에는 좀 더 심한 문제 풀어볼게요. 그때는 이 정도를 그냥 넘어가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스타일로. 올해는 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도 일단 읽어보시면 여기까지 끊고 근계수를 쓰라는 멘트로 보입니다.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여기까지 끊고 자, 근계수 써볼게요.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시길 바래요. 자, 써놓고요. 뒤에 가봤더니 새로운 2차 방정식에 또 두근을 뭐뭐라고 하재요. 역시나 끊고 근계수 갑니다. 두근의 합, 자, 두근의 곱. 을 개수로 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혹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위에 식 보시면요. 얘를 2로 묶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B값 주겠네요. 받아오시고요. 다시 밑에는 요 자리가 요 자리거든. A를 대입하시면 A값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립만 하시면 돼요. 조립만. 약간 얼마 전에 검산식과 비슷한 느낌이라 다 써놓고 조립하시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계산해 보시면 두 개가 이겁니다. 맞은 친구? 근데 아마 시간이 조금 촉박한 걸지도 몰라. 일단 그 소미랑 가연이랑 이렇게 따라는 가신 거예요. 아예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럼 혹시 뭐 하신 거예요? 소미 혹시 물어볼게요. 어디에서 놓쳤는지. 저 2차 방정식 두 번째 거. 이거 근계수 안 하신 거예요? 그렇고 가연이는? 다 잘못했어요. 아예 다 그냥. 그럼 혹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한 4문제 풀었잖아. 근데 결국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근계수를 쓰고 믿으시라고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내려가서 약간의 유형 문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44번은요. 하나 필기할까요? 요건 약간 시험 문제로 이제 또 근계수에서 아주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행위들은 또 중학교 때 해본 적은 있어. 일단 근계수 버전입니다. 자, 밑에 문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빈칸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너네가 어려울까봐 도와주겠다는 건데 도움 받지 말고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총 4개 풀었거든. 그 4문제랑 비교하시면 자, 이 문제랑 바로 밑에 문제랑 위에 이 4문제가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한번 특징을 시간 관계상 주입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뭐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근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갑자기 위엔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위에처럼 명확하게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분의 비율을 줬어요. 약간 간접적인 거 아시겠어요? 간접적으로. 다시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는요. 두 근의 헬이나 뭘 줬지? 차이를 줬어요. 다시 자, 위에 10번 문제는 한 근이 다른 근의 6배던데 이해돼? 자, 11번은 두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던데 이런 식으로 필기하자면 약간 두 근을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근을 뭐라고 할 때인데 여기 유형의 출제도는요 이거를 대놓고 안 주고 약간 간접적으로 두 근에 어떤 관계들을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아까처럼 뭐라가 아니라 얘네 둘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비율인데 자 해결책을 보세요. 저는 어쨌든 얘도 이렇게 풀고 싶다는 거야. 이해돼? 다시 이런 애들도 위에처럼 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멘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얘네들도 결국은 뭐라고 바꾸고 싶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다시 얘네들도 위에처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스타일별로 어떻게 두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학생 때 여기 저랑 한 친구들은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옛날에 저랑 안 한 친구 소미야 옛날에 혹시 학원 다닐 때 비율 나오면 뭐라고 뒀던 기억나세요? 2대 3이다. 보통 뭐라고 두잖아요. 혹시 아연이랑 가연이는 뭐라고 뒀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생 때.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자 일단 결론이 이거거든.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이용해서 썼던 거 기억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자,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이 2대 3이란 말은 사실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거 아시죠? 2, 3은 대빵 많아요, 숫자들이. 예를 들어 2, 3도 2, 3인데 4, 6도 2, 3이고요. 6, 9도 2, 3이고 하나만 더 8, 12도 2, 3이잖아. 이게 되게 많아 원래 비율은. 그런데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고 방정식을 만들려면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손에 잡히게 둬야 된다고요. 그게 혹시 저렇게 두는다고 보통 배우거든요. 어떻게? 문자 하나 빌려 쓰는 거예요. 즉 2대 3이면 어쩌면 이렇게 문자 하나 빌려 써서 이렇게 두면요. 그거 아세요?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커버가 돼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소미야. 여기에 있는 4, 6을 말하고 싶어. 알파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돼요. 다시 혹시 가연아. 여기 있는 8, 12를 말하고 싶어. 알파에 뭐 넣으면 돼? 그래서 자 이거 외울게요. 몰랐던 친구는. 첫 번째. 비율이 나오면요. 보통 이렇게 둔다. 라고 이미 아는 친구는 아는 걸 쓰면 되고 자, 몰랐던 친구도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이용 컨셉 이겁니다. 다시 관계를 알려주면 그걸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돼요. 뭐라라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 똑같아. 자, 그 다음은 오른쪽에다가 근계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 똑같아. 근계수를 이용해서 뭐 K라던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곱을요. 여기에 있는 근을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위에 있는 계수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계수. 다시 두 근의 곱을요. 근을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있는 계수를 가지고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파랑 K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서 알파가 얼마다? 자, 마이너스 1 맞나요? 나오죠. 자, 밑에다가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끝을 내겠다. 자, 그런 유형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알파, 베타가 나와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 유형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관계를 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둘지. 이게 이제 상황마다 두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분의 비입니다. 비율을 주면 이런 식으로 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번 두는 거 연습해 볼까요?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개가 제일 유명한 어떤 유형입니다. 자, 두 분의 차가 4래요. 그럼 이것도 이제 뭐라고 둬야지 근계수 쓸 거 아니에요. 자, 이해돼? 그러니까 뭐라고 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근계수를 쓰고 싶어. 근데 지금 뭐라고 둬야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9번 문제는 혹시 승구야. 두 분의 차가 4라는 거는 그럼 두 근을 뭐라고 주면 돼? 약간 그냥 100 이상? 아니요. 제 말 뜻 이해했어요? 뭐라고 두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둬서 이제 근계에 써야 되니까 뭐라고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둘 중에 작은 거를 알파라고 두면요. 승우야, 큰 거는 뭐라고 두면 돼? 아, 이렇게 뒀단 말은 얘를 작은 걸로 보신 거네요. 상관없죠. 뭐 이렇게 하든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된다고요. 컨셉 이해돼요? 그래야 근계수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자, 계산은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근계수입니다. 자, 10번도 나름 유명합니다. 근데 얘는 오히려 직관적이지. 한 개가 나머지 한 개의 6배다. 즉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네 문제랑 비교해봐. 그때랑 달라진 거는 직접 나와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 관계를 주는 거야. 나 이런 관계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희는 저 관계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 표현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요. 혹시 가연아,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6배래요. 혹시 두 근을 뭐라고 주면 좋을까? 알파랑 6을 너무 잘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거를 알파라고 두면 뭐 큰 거는 유관타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은 근계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K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뭐 이런 것도 종종 나와요. 아마 연속하는 자연수를 많이 봤을걸, 중학생 때. 또 활용 풀 때 많이 나오죠. 뭐 연속하는 자연수, 연속하는 짝수. 역시 이 경우는 아연아 두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래. 자, 두근을 뭐라고 넣으면 돼? 알파 플러스 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짝수라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이제 뭐라고 둘 줄 아는지 컨셉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근계수를 하시면 아마 K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식의 컨셉이 나왔다. 근계수는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유형 45번입니다. 자, 이번 유형은 아까 저희 기억나세요? 갑자기 그 중학교 때 했던 식 만드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식을 만들라는 문제인데 아까 말했지만 중학생처럼 푸는 친구들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근계수를 이용해야만 되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물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예 안 듣진 않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좀 뭔가 헷갈리거나 좀 그렇게. 자, 13번 같은 문제가 좀 유명한 문제인데 자, 얘 한번 풀고 14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뭐 힌트를 말로 하자면 똑같아. 일단은 근계수를 쓰고 그 이제 우리가 만든 식도 아까 말했잖아. 뼈대를 만든 다음에 또 근계수를 써보세요. 그럼 뭐가 될 겁니다. 결국은 근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봐도 중학생처럼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대입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계수. 가운데 틀렸어. 3x가 아니라 다른 x예요. 뒤에 말했거든요. 가운데 계산 미스 같은데. 근계수.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한 1분에서 1분 10초만 드리고 있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30분이거든. 자, 어디까지 끊고 여기까지 끊고 한번 근계수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근계수 멘트라고 부를게요. 다시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까지 끊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써놓고 일단 킵할게요. 아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부터가 이제 식을 만들라는 문제거든요. 한번 잘 읽어봐. 자, 이번 문제는요. 얘네 둘을 근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근의 생긴 모양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근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최고차항 계수는 알려주고요. 알려주고 식 만들어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식의 뼈대를 좀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계수를 쓰기 전에 이제 내가 만든 식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자면 이 식의 두 근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나요? 했나 맞나? 이런 상황이야. 뭐 하자고? 또 근계수 하자고. 여기서 근계수를 갑니다. 자, 두 근의 합. 자, 두 개를 더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죠. 이거를 계수로 하시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두 개를 곱하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계수로 하시면 c가 됩니다. 느낌 와? 다 왔죠?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이 이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면 요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3이었죠.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러므로 b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이 유형 기억나세요? 잠깐. 요게 전개하는 거였잖아. 사실 그런 게 나온 이유가 이런 거 풀기 전에 연습하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전개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센스 있게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이렇게 해서 합곱이라고 합니다. 자, 합곱을 넣어보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5,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다 더해보시면 식값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 틀린 거 발견했어? 네. 여기가 이제 정답인데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한 명, 두 명. 요 흐름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위에 있는 14번 문제. 자, 이번엔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식 만드는 문제인데 아까 같은 그런 건 안 나오고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뭔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근데 복잡할 게 1도 없는 게 그냥 끊어 읽고 근계수하고 이제 이 경우는 식을 만든 거 뼈대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두 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근계수를 쓰면 쟤네들이 들어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흐름. 자, 시간 1분 40초면 충분하겠죠? 맞춰보세요 한번. 일단은 맞춰봐야 너네 스스로한테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아는 거구나. 일단 이거 참 숫자가 좀 그렇네요. 보고 있는데 12가 나오고 그럴 수 있긴 한데 아마 시험 때는 좀 예쁜 걸 주긴 할 것 같아. 정답이 안 예쁘네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비슷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 근을 먹으라고 하고 어떤 이런 이상한 거 가지고 근을 만들겠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바로 쓸게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두 근의 곱. 자, 암산할게요. 3대입니다. 자, 킵하시고요. 밑에 가보시면 얘네 둘을 근으로 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2래요.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어봐라. 자, 이거 가지고 식의 뼈대를 만들겠습니다. 뭐 ax 더하기 b 뭐 이렇게 뼈대를 만드시고 자, 저 문장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필기예요. 저기 써 있는데 좀 잘 보이게끔 여기 근이구나 라고 해서 근계수 갑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의 합을 근으로 한 번 하시고 한 번은 계수로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두 분의 곱, 두 개를 곱해보시면 예쁘네? 1 나오네요. 곱한 게 1 맞죠? 1 나오네. 그리고 계수로 하면 12분의 b 해서 이제 b 값은 바로 나오네요. 생각보다 쉬웠네. 자, 이렇게 이 자리를 뭔가 해야 되는데 아까 본 적 있잖아. 아까 송이가 이거 뭐라고 했더라? 통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문제가 나옵니다. 저기 한번 통분해 보시면요. 여기 쓸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맞나요? 그리고 자 분자는 보시는 것처럼 변형식까지 써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중에는요 되게 뭘 흐르듯이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원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암산을 바로 할까요? 3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 되니까 뭐야? 3분의 10 나오네요. 그쵸?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2분의 A라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40 나오나? 이렇게. 맞나? 한번 실수한 거나? 9 플러스 10, 3분의 10. 이거잖아. 곱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정답은 12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12는 0이다. 라고 저는 나왔는데 답안지 잠깐만 이상하다. 혹시 저의 미스를 발견하셨나요? 나와요. 이게 왜 굳이? 얘 제곱이잖아. 잘못했다. 이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잠시만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요게 5가 되니까 12분의 5가 되네. 요게 마이너스 잠깐만 나 뭐 실수한 거야? 이거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3 나오네. 에다가 나누기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23이 마이너스 12분의 A니까 죄송합니다. 자, A가 23 나옵니다. 자, 나와서 자, 최종 정답은 요게 아니라 이렇게 12x제곱 더하기 23x 더하기 12는 여기다. 혹시 맞은 친구 있나요? 괴란하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좀 별로네요. 어쨌든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계수를 쓸 수가 있다. 자, 밑에 있는 유형은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혈내근이라는 유형이야. 딱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19번 문제. 자, 예를 들어 19번 문제입니다. 계산이. 제가 약간 좀 아는 친구 알기가 좀 시간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급해져. 지금 약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다른 책에도 한 유형 한두 개 여기 없는 게 있거든. 그거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다 못하고 제가 일단 준비할 때는 못한다는 가정하에 써놓긴 했는데 숙제는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혈내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문제. 자, 요 2차 방정식에 한근을 이거라고 할 때, 자, 한근이 이거란 말은, 자, 이거 지원아, 나머지 한근은 뭐란 얘기지? 이렇게 해서 근계수로 가시는 거예요. 결국 기승전 근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계수, 자, 합 두 개 더하시면 2고요. 곱하시면 5가 나오죠. 이거를 계수로 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자, 얘는 a분의 c.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완성해 보시면 자, 위에서는 우리한테 a 더하기 b를 주고요. 밑에서는 우리한테 a 곱하기 b를 줍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다 봤더니 마지막에 묻는 게 변형식이죠. 변형식, 이번에 신상인데 이 친구도 이제 합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까먹은 친구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다 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뭐 4번이라 써있네요. 혹시 맞은 친구?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책 숙제는 뒤에 있는 83쪽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보시면 그 지난번에 혹시 여기 페이지 또 저희 안 풀었을 거거든. 여기도 한번 풀어보세요. 목요일까지. 자, 다른 책 가볼게요. 자, 다른 책 가보시면 이 책을 다 못 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넘어가고 일단 제가 좀 호명하는 것들을 먼저 해볼 건데, 페이지는 74쪽부터가 근계수입니다. 한번 74쪽으로 점프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기본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식의. 자, 그런데요, 하나 해볼 게 있어. 자, 533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부분도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눈치를 채는데, 눈치 채시는지. 이제 앞으로 그 고등학교 동안 요렇게 마지막에 많이 물어봐요. 두 개의 차. 얘는 사실 시간을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어떻게 풀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문장,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자, 뭐뭐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끊고 먼저 합곱을 구하시는 거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그 예를 들어, 바로 위의 문제라던가 그 위의 문제는 할 게 보이잖아. 통분도 하면 되고, 변형식인데, 얘는 뭐지? 자, 혹시 알겠는 친구 있어요? 자, 힌트는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검색해 보시면 이거 세 개 다 들어있는 시간아닌 거 아세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그 식을 이용할 건데, 자, 어떤 식이냐면, 봐봐. 너네가 이 문제만 보시면 이거는 없어요. 근데 혹시 머릿속에 이거는 있지 않으세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제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곱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오른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중학교 내용인데요. 이런 식의 변형식 기억나? 자, 이건 앞으로도 종종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제 그냥 차를 물을 때가 종종 있어. 이 경우는 검색해 보시면 그냥 차는 없는데 차의 제곱은 있다고. 이해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제곱을 구하면 되고, 그럼 제곱은 풀 수 있잖아요. 뿔마 루트로.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어차피 절대값이라 뿔마 상관이 없단 말이야. 다 플러스로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어떤 문제가 돼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 책에, 사실 이게 저 책에 하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536번 같은 문제예요. 한번 읽고 출제 의도가 뭔지. 잠깐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설에 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안 좋아. 그런 마음 아세요? 좋은데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할 게 많은데 약간 억울해. 그래도 나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한번 그러면 잠깐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문장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 여기까지 끊고 자, 앞으로 어쩌면 이제 자다가도 요 멘트가 나오면 자,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아닙니다. 물론이잖아. 여러분 자 보세요. 만약에 진짜 정 안 되면 근을 구해서 대입을 해 보긴 해야 돼. 이해돼?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 이제 그렇게 하잖아. 이번 시험 정말 절망적으로 나올 거야. 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거는 시간 없어요. 자, 근을 구하라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이제 이거 두 개는 앞으로 습관이야. 역시나 좋은 습관인데,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밑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걸로만 끝내기에는 좀 뭔가 불편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 누구? 자, 어쩌면 앞으로 있잖아.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떠올릴 타이밍이 좀 약간 이거긴 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보시면 혹시 한 가지 공통점 있는 거 아세요? 537도 그렇고 538도 그렇고 문제 시간에 제곱들이 들어있지. 보통 약간 이거를 떠올릴 때는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얘처럼 자다가도까지는 아니야. 이게 나왔을 때만 살짝 떠올려줘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근계수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도 처음은 아니야. 마침 오늘 그 예비 중3 애들 요거 딱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근이라고 있잖아. 원래 근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자, 원래 근의 뜻이 뭐냐면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게 근 맞나요? 근. 즉, 자, 저거는요 뭐냐면 이 알파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알파를요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것도 되는 식이야. 이해돼? 그리고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제곱을 해결할 방법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다? 저 알파 제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자리에다가 알파 더하기 3을 넣는 거예요. 다시 저기다가 이제 알파 더하기 3을 넣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마찬가지야. 베타라는 것도 근이란 말은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베타 제곱도 베타 더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이 자리에다가 베타 더하기 3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입해보시면요. 아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훨씬 더 간단하게 바뀌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신다면 아마 이제 근계수가 들어가서 끝날 겁니다.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어쩌면 얘는 자, 이 정도 급은 아닌데 언제 떠올려라? 문제 풀다가 뭔가 제곱이 있으면 이거 쓰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장에 혹시 여러분들 539번 잠깐 보실래요? 혹시 우리 앞에서 그 변형식 할 때 혹시 이거 두 개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앞에 필기에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변형식 할 때 이런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랑 5제곱 더하기 5제곱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앞에 한번 필기 돼 있을걸? 제가 막 하다가 신나가지고 막 6제곱도 하고 다 된다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얘는 한번 해본 적 있으니까 앞에 쭉 넘겨보시면 아마 곱셈 공식, 변형식 파트 어딘가쯤에 거기도 아마 B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느낌 살려서. 근데 결론적으로 근계수는 합곱을 주니까 변형식으로 가서 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얘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유형 15번은 아까 했죠? 자, 두 근의 B 뭐 어떤 근의 관계를 주는 문제가 있다고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까?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B가 1대 3이래요. 그럼 혹시 아연아, 이 두 근을 뭐라고 주면 좋을까? 잘했죠.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빌려 쓰라는 거예요. 즉 1대 3이면 알파 3알파. 한 번 더. 그럼 소미야, 4대 5면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비율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근계수를 딱 쓰면 끝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컨셉은 대놓고 안 주지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해보세요. 약간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 뜻을 이해하시면 뭐라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가끔 나오는 문제가 이건 제가 알기로 아마 베이기셀에도 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얘는 좀 도전해보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아까 했던 흔하디 흔한 근계수 문제니까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라스트 여기 몇 쪽이죠? 자, 555번. 자, 요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안 푼 것들은 아까 그 책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아까 식 만드는 거라던가. 아마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중학생 때부터 유서 깊은 문제예요. 뭐 누가 한 명 맨날 잘못해요, 뭘. 그쵸? 뭐 잘못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자, 혜린아, 잘못한 거는 관심 있나? 아니요. 보통 그치. 이 문제 핵심 뭐다? 그럼 잘못 봤다는 거는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잘한 거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끝으로 소개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좀 전체 흐름을 이미 아는 친구는 적당히 응용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맨날 한 명 잘못해요.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필기할 친구는 필기를 하고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유리하고 준호 두 친구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까지 끊어봐. 자, 오늘 여러 번 하는데 식의 뼈대를 좀 만들게요. 일단 이 문제는 결국 이 방정식이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장 높은 게 1이고요. 나머지 두 개를 몰라요. 그쵸? 두 명이 나왔으니까 아마 힌트를 줄 겁니다. 두 명이. 자, 먼저 누구죠? 유리는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리고 잘못 보고 푼 게 이거래요.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은요. 소미야, 얘는 뭘 잘 본 거죠? 그렇죠. 의식의 흐름. 너는 상수항을 잘 본 거네. 지금 어차피 이 조건은요. 이 자리를 주려고 나온 조건으로 보이셔야 돼요. 다시 이 자리를 주려고. 그리고 자, 지금 유리가 얻은 근이 이거 두 개라고 있는데 혹시 느낌 오는 거 있어요? 혹시 오늘 배운 근계수 공식 중에서 가연아, 이 자리 건드리는 게 무슨 공식이었지? 합이에요? 곱이에요? 곱이죠. 이거 두 개 곱하기로 B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 근계수까지 넘어가서 즉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합은 관심 없어요. 쟤는 B를 주는 친구니까 두 분의 곱 근계수로 가서 알아보는 겁니다. 흐름을 좀 이해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곱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분의 곱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B를 주는 친구입니다. 다시 자, 이 행위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요게 나왔다는 거야. 즉 그 말은 이 친구는 뭐를 잘 봤다? x의 개수를 잘 봤다는 얘기가 되고 즉 이 친구는 a를 주려고 나온 친구예요. 이해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친구의 근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a니까 a는요 두 분의 합입니다. 더하기를 해서 a 알아볼게요. 두 개 한번 더해 보시면 2겠죠. 2가 되고 개수로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원래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유서 깊은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많은 친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 훌륭한데? 이거 아마 처음 보잖아. 설명해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는 친구는 그러니까 느낌을 아니까. 옛날부터 이런 이제 잘못 봤다는 문제는 잘못 본 건 관심 없어요. 잘 본 거. 잘 본 거를 역시나도 기승적 근계수야.
그러니까 결국 근계수는 이런 계수 구할 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일단은 이제 숙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장에 자, 미리 말할게요. 유형 20번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말이 있어요. 쟤는 숙제 하지 마시고요. 유형 21번은 아까 했던 억지로 기억나?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데 문제 보시면 특별히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해봐라 정도입니다.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에 유형 22번 빼세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좀 예전에 한번 안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 정도가. 그리고 유형 23번은 아까 했던 혈렉은 혈렉은 근황계를 줘도 나머지 알 수 있다. 또 역시나 기승전 근계수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급하게 했어요. 했는데 좀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남은 것들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숙제 문자도 보내는 편이긴 하니까 문자를 보셔도 되고 책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베이직쌤이 요거 지난번에 건너뛴 그 한 장이랑 여기 그 뒤에 한 장 그런 거는 다 드리고요. 요 라이트쌤도 여기는 저희가 좀 건너뛴 한 장이 있어요. 거기랑 자 하나 재밌는 점은 너네 아마 그 70쪽인가 거기 좀 보시면 68부터 몇 장 있잖아.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거기를 빼고 74부터 79까지 해서 한번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설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뵐게요.